자, 제2절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를 가기 전에 그 앞에 보면 그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서론이 나와 있죠. 그 서론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만 좀 볼게요. 자, 형법의 의의가 나와 있죠. 형법 우리 강론 다 배웠고 총론 다 배웠고 이제 남은 것이 죄형 법정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정한 법이다. 그쵸? 어떤 행위가 범죄고 그 효과로서 어떤 형벌과 보완 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의 총체를 형법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형법은 크게 협의 형법이 있고 광의 형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협의 형법은 형식적 의미 형법이다. 이렇게도 불리고요. 광의 형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실질적 의미 형법을 이퀄 다른 말로 이렇게 씁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도 쓰여요. 그래서 앞에 형법 뒤에 법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부터 볼게요. 협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이라는 두 글자, 그렇죠?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이라 할 때 이 협의 형법을 말하죠. 우리 공부한 대로 형법전은 총칙과 각칙으로 되어 있죠. 형법전에는 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속하지 않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 형법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 친고죄의 고소라든지 양형 조건, 형 집행, 형의 실효, 우리 저 총론 끝에서 다 배웠죠?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광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법령의 명칭, 형식, 여하를 묻지 않고 범죄와 형사 제재를 규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형법이다 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협의 형법 외에도 뭐까지 있다? 국가보안법, 군형법, 경범죄처벌법, 특가법, 폭처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광의 형법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 실익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실익은 2번입니다. 2번 체크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를 배울 거잖아요. 그 죄형 법정주의의 일반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위에 있는 협의 형법이 아니라 광의 형법인데 이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 요 광의 형법이 죄형 법정주의에서 다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할 때 그 법률을 다루게 되는데 그 법률은 협의 형법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폭처법, 특가법, 그쵸? 각종 행정형법 이런 것들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망라해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도표는 참고로 좀 봐두시고 자, 뭐 형법의 성격 이런 거 시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껴도 괜찮습니다. 자, 쭉 가시고요. 여기 보장적 기능 나와 있어요. 보장적 기능은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 죄형 법정주의를 그 제도적 수단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형을 미리 법에 규정해 놓았을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보장적 기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장적 기능은 자, 죄형 법정주의를 그 제도 수단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한 대헌장으로서 범죄인에 대한 대헌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 바로 의의할게요. 제목에서 보다시피 죄와 형은 미리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죄형 법정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개념 보시게 되면 법률도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가벌성 자체뿐만 아니라 형벌의 그 종류나 정도 이런 것들도 미리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 기능 말씀드렸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죄형 법정주의는 헌법의 대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 받겠죠. 그러면 그 조항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자, 실정법적 근거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형법 제1조이랑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역, 사장적 배경 시험 나오지 않고요. 자, 다음. 자, 내용을 볼 텐데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8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자, 죄형법정주의 내용으로서 크게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법률주의, 두 번째가 소급표 금지, 세 번째가 유추해서 금지, 네 번째가 명확성, 다섯 번째가 적정성. 시험은요? 판례만 나옵니다. 판례만. 자, 그런데 이 법률주의를 다른 말로 관습형법 금지 이렇게 불려요. 이렇게 불려요. 자, 소급표 금지, 유추해서 금지. 자, 금지, 금지, 금지 되어 있죠? 이 금지가 되어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된다. 허용이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즉 관습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표를 하는 것이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그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명확성이라든지 적정성은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고 불명확하다든지 부적정하다고 하면 그것은 전부 다 위헌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됐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법률주의 나왔네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고 성문법주의라고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럼 개정 볼게요.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형법은 협의 형법이 있고 광의 형법이 있는데 그 광의 형법이죠. 그렇죠? 여기서 판례 볼게요. 판례 밑줄 그어볼까요? 헌법 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 12조 1항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처벌, 보완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밑줄 그어보시고 법률입니다. 법률. 다른 말로 이걸 뭐라 불러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 그쵸? 광의 형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할까요? 다시 노트 펴볼까요? 노트 펴보시게 되면 자, 이게 법률의 체계도인데 최고법이 뭐죠? 우리나라 최고법. 헌법이죠, 헌법. 헌법은 국민 투표로 통해서 국민이 직접 만든 것이죠. 그렇죠? 자, 헌법이고 우리는 헌법을 이제 터치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그 밑에 거. 자, 법률 볼게요. 법률. 이 법률 끝에 무슨 법률, 그쵸? 무슨 법률 또는 무슨 법, 그쵸? 무슨 법률이나 법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전부 다 국민의 대표자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국민의 대표자가 만든 것을 법률이라 하는데 국민의 대표자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있는 곳이 국회죠. 그쵸? 그래서 국민이 뽑은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국회의원들이 엄청 바빠요. 그쵸? 바빠요. 할 일 없이 바쁠 때도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쵸? 자,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속성이 결여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파 싸움 할 때, 그쵸? 당파 싸움 할 때 보면 시기를 놓칠 때도 있잖아요. 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뭐 등등의 일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예산 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당파 싸움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안정이도 없고 시기를 놓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할 수는 없고 그 밑에 있는 하위법들 있죠. 법률 밑에 하위법 있어요. 명령이라든지 규칙 이런 하위법에 위임을 줄 수밖에 없다. 위임.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을 준다는 거예요. 심부름.
그 심부름은 무작정 심부름 주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뭐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즉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신속성이 결여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하위법에다가 위임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외에 나와 있죠. 예외. 법률지 예외로서 어떨 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렇죠?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위임을 줄 수가 있다. 밑에 명령이나 규칙은 일선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 그래서 이 법률이 명령이라든지 규칙에 위임을 할 수 있고 자 법률이 명령에 위임을 했다면 다시 그 명령은 다시 그 하위법에다가 다시 재위임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법률을 엄마를 한번 해볼게요. 엄마 모 그쵸? 모법입니다. 모법 실질적으로 그렇게 써요. 자, 이 모법이 원래는 엄마가 뭘 해야 돼요? 자, 아빠가 조금 있으면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되고 반찬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직접 그쵸? 근데 엄마가 할 일 없이 바빠요. 뭐 진짜 바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일 해서 바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쵸? 아이한테 마트 가서 엄마가 저녁 때 반찬 해야 되고 찌개도 끓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가 가서 두부 좀 사가지고 와라. 콩나물 좀 사가지고 와라. 심부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돈 주고 돈 3만원 5만원 주고 무작정 심부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일일이 적어줘야 돼요. 뭐 얼마 사오고 이거 얼마 사오고 이거 얼마 사오고 내가 3만원을 줄 텐데 이 3만원 범위 내에서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렇게 정해줘서 심부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자기가 바쁘다고 해서 애따 돈 주고 네가 알아서 사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여기 나와 있죠. 포괄적 전면적 위임은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의 심부름을 받아서 마트 가서 물건을 사올 때 위임 범위 내에서 사가지고 와야 돼요. 엄마가 3만원을 줬다면 3만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지 엄마가 시키지도 아니한 것인데 저기서 뭐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과자도 막 집어오고 막 외상 긋고 오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종이 쪽지에다가 일일이 열거를 해서 이것은 얼마나치 이것은 얼마나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이 위임이 적법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대뽀로 포괄적 전면적 위임을 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초과해서 물건을 사오거나 그러면 전부 다 위헌이 됩니다. 위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구속요건 플러스 형벌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이 형벌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위임을 맡길 때에는 형벌의 종류라든지 상한하한을 적어서 쪽지에다가 적어서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즉 형벌을 위임한다라고 했을 때 사형이라든지 징역이라든지 금고 그쵸? 콩나물, 두부, 시금치 이렇게 항목을 정해줘야 돼요. 정해줘야 되고 상한하한 얼마는 얼마나치 얼마 미만으로 하한은 얼마나치 그 범위 내에서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에 적법한 것이지 무대뽀로 돈 얼마 주고 무대뽀로 어떻게 와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구성요건이죠. 이 구성요건을 밑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위임을 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부름을 하는 그 아이가 그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아하 콩나물이 뭔지는 내가 아이가 알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다녔으니까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아이가 그 말 뜻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의 항목을 적어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주고 위임 범위 내에서 얼마나치 사와라 이렇게 했을 때 적법한 것이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추상적인 그런 단어를 적어주게 되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무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판례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잘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요. 명령, 규칙, 조례 등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쵸? 원칙적 금지가 되는데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관습형법 금지 범위 나와 있죠? 제가 노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트에서 보시게 되면 자, 무슨 금지, 무슨 금지, 금지가 붙은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허용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요. 자, 허용되지 않는 것 나왔네요. 허용되지가 않는 것. 자, 관습법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구속요건을 만드는 것은 구속요건을 뭐라 그랬어요? 법조문을 만드는 것, 형을 가중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죠.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러나 유리한 것은 동그라미. 이것은 관습형법이라 할지라도 행위적에 유리한 것은 허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 한번 나와 있죠. 관습법에 의해서 구속요건, 즉 법조문을 폐지하거나 법조문을 축소시키거나 또는 형을 감경시키거나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들이죠.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관습법을 가지고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 책임 조각 사유를 만들어준다든지 인적처벌 조각 사유를 만들어준다든지 또 객관적 처벌 조건을 인정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됐죠. 자, 밑에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강론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관습법이 방금 위에서 보았듯이 직접 형법의 법원에는 될 수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허용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리방해죄 할 때 이 수리권 있죠. 수리권. 이 수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관습법, 그 지역의 관습 있죠. 시골 지방의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수리권이 근거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수리권이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형법 수리권을 근거할 때 수리권을 만들 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이 3번입니다. 3번 체크하시고. 자, 방금 보았듯이 모든 형벌법규를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형식적 의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주의는 법률이 형벌만을 규정해놓고 그 세부 사항을 밑에 하위법에다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건을 볼게요. 위임유법을 하는 경우에 자,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 개별적 위임을 시켰을 때 이것이 허용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포괄적, 전멸적 위임은 금지가 된다. X하시고 위에 거 동그라미시고 그리고 자, 구체적, 개별적 위임을 했다 할지라도 하위법은 수권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수권법률, 권한을 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권한을 주는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내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가능하다. 그 범위를 초월한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엄마가 3만원을 줬다면 3만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 지 혼자 막 외상 긁고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팔려볼게요. 자, 사회현상의 복잡 다기화,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시간적 능력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인해서 쭉 보시면 예외 없이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에 따라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쭉 나와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한해서 위임을 줄 수가 있다? 긴급한 필요가 있다. 동그라미 1번.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동그라미 2번. 이때 한해서 모법이 하위법에게 위임을 줄 수가 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자, 구속요건에 있어서는 방금 봤죠? 예측 동그라미. 그리고 구체적 동그라미. 이랬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형벌에서는요. 형벌에서는 자, 종류를 얘기해줘야 돼. 종류를 특정해줘야 된다. 콩나물, 시금치, 두부 이렇게 형벌의 종류, 즉 사형이냐, 징역이냐, 벌금이냐 이런 것들 특정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형벌의 종류를 특정한다고 했을 때 벌금이든지 징역이든지 라고 했을 때 상한과 폭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을 때 안에서 이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요즘은 잘 봐두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 볼게요. 자, 밑에 팔로 볼게요.
자, 밑에 판례 1번. 1번하고 2번이 나와 있는데 1번이 더 잘 나옵니다. 1번 별 붙여보시고. 자,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 나오잖아요. 모법. 모법이 바로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자, 모법인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 그쵸? 자, 위임받은 사항 동그라미 치시고. 범위 내 동그라미 쳐보시고.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서 규정하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쵸? 엄마가 심부름 시키지 않았는데 니 멋대로 가서 마트에서 막 물건 사면 안 돼요. 자,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그쵸? 그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확장하면 돼요, 안 돼요? 확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3만 원을 줬는데 3만 원을 초과해서 5만 원, 10만 원 막 긁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죄형법정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료지 무지 잘 나온다. 그리고 판결료지가 요 중간에 특히 앞에서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이 잘 나오고 또 뒤에 부분도 잘 나와요. 그래서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을 모두 다 숙지를 해두셔야만 됩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볼게요. 갑은 96년 7월부터 98년 1월까지 적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총포신, 공이치기가 부착된 놀이터 등의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였다가 적발되었다. 갑을 총포, 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제가 총포, 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법을 밑줄었죠. 이 법이 뭐예요? 아하, 국회에서 만든 것이구나. 그쵸? 이거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겁니다. 자, 그런데 쭉 가보시게 되면, 자, 각주 1번 나와 있죠. 그 1번이 제2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포, 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이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적었는지 볼까요? 자, 이 법에서 총포라고 하는 것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그 밖에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그랬어요. 장약 총포와 공기총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요. 국회의원이 이거밖에 몰라요. 국회의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기껏해야 아는 것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밖에 몰라요. 그들이 전문가입니까? 군사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군사 전문가가 있겠죠. 군사 전문가 있어봤자 뭐 별자리밖에 더 있습니까? 군대에서 별 3개, 4개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가끔씩 나오는 거 봤는데 뭐 맞잖아요. 장관급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봤는데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권총, 소총밖에 더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 외에도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너희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테니까, 그쵸? 대통령령은 하위법이잖아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나와 있는데요. 노트 펴보세요. 자, 방금 이것이 법이죠. 총포, 도검용, 화약류 등 단속법입니다. 여기서 총포를 규정해 놓기를 방금 읽었죠.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그 다음에 뭐뭐 등을 쏠 수 있는, 즉 발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이라면 내가 너희한테 심부름을 시킬 테니까 마트에 가서 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사가져와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부름 시켰다고요. 하위법에다가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시행령이 엄마의 명을 받아서 총포를 이제 열거해야 되겠죠? 열거하면 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이 세모 박스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트 가서 쏠 수 있는 것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교재옵니다. 교재에 오면 각주 제2번 나와 있죠. 이 2번이 바로 시행령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모법 법에 나와 있는 조문이고 2번은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위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문이에요. 자, 시행령에서 자, 모법이죠. 모법 제2조 1항에 의한 총포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각호는 워낙 많아서 제가 다 삭제하고 요것만 적어놨습니다. 즉 엄마가 야 너 마트 가서 쏠 수 있는 것이면 다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더니 시행령이란 아이가 마트 가서 사오기를 총각포 사왔어요. 총각포는 쏠 수 있는 거 맞죠? 총포 그 자체로 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아이가 뭐까지 사왔는가 하면 부품까지 사가지고 왔어요. 부품 자체만으로 뭐가 나가나요? 부품 자체만으로 뭘 쏠 수가 있어요? 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엄마가 심부름 시키지도 아니한 부품까지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은 잘 사온 거예요? 못 사온 거예요? 엄마한테 맞아주고요. 이런 거 사가지고 왔다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뭐다?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지도 아니한 그 외의 것을 사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이것은 위헌 무효 조항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각주 2번 볼게요. 자, 총포 도금 화약류 단속법 제2조 1항에서 지금 2조 1항 방금 봤습니다. 여기서 총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쵸? 단순히 부품에 속하는 것은 발사할 성능까지는 갖지 못한 것이죠. 그쵸?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령 하위법이 이 발사하는 성능을 규정해 놓으면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지도 아니한 부품까지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죄형법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X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부름 제대로 해왔다 안 해왔다? 안 해왔다. 이 조항은 뭐다? 그래서 이 조항은 무효 조항이 된 거다 이런 말입니다. 법률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자, 갑은 자기 집에서 총포신 공유치기가 부착된 부품을 소지하였다가 적발됐는데 부품을 소지하였다 적발한 것을 관련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모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처벌할 수가 없다고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결 요지를 잘 받으시라고요. 1번이 제일 잘 나왔고 2번도 나온 적이 있긴 한데 1번이 그나마 출제가 좀 잘 되니까 2번을 꼭 좀 숙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부터 볼 텐데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답니다.